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세입니다. 어느새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또 여러분과 또 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것만 알아두면은 앞으로 여러분의 신년 운세 본다고 돈 안 날려도 된다. 뭐 신년 운세 본다고 돈 쓰는 분도 있던데 신년 운세를 본다고 돈을 날릴 필요가 없다. 새해가 되면요, 보통 뭐 신점, 사주, 타로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운세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 운세 뭐 재미로 보는 거라고 하는데 운세 결과가 좋지 않으면 괜히 뭐 찜찜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행운과 운세와 운명에 쓰이는 그 운이라는 게 있죠. 운이 뭡니까? 운이라는 게 있다. 운이랑 있는데 이 운이라는 글자는요, 일단은 옮기다, 뭐 움직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움직이다, 옮기다. 그래서 행운이잖아. 행운이 뭐야? 행운은 행복을 움직이는 거야. 행복을 움직인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 운세는 뭐냐? 이 기세를 움직인다. 운명은 뭐야? 명이죠. 이 명자가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목숨을 움직인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행복, 기세, 심지어 생사까지도 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것으로 보더라. 그래서 이는 내 행동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년 운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좋은 운세라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쁜 운세로 바뀔 수가 있고, 나쁜 운세라도 내가 열심히 움직이면 이 좋은 운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모든 운세는 행복한 삶을 위한 힌트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운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또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짤막하게 전달해 볼게요. 두 번 접는 폴더블 폰 세계 1위 자리를 중국 화웨이에 뺏긴 폴더블 폰 원조 삼성이 결국은 두 번 접는 폴더블 폰을 내놓는다고 하네요. 어깨 때문에 삼성은 올 상반기 중에 트리폴드 폰, 트리니까 두 번 접는 건데, 삼성의 트리폴드 폰은 기존의 폴더블 폰과는 달리 갤럭시 G 시리즈로 등장할 것 같고요. 기존의 폴더블 폰 시리즈인 Z 시리즈와 별개의 라인업으로 보인답니다. 갤럭시 G 폴드는 태블릿 PC에 준하는 넓은 화면이 적용되고 그만큼 무게도 역대 스마트폰 중 가장 무겁다. 가격도 역대급이다. G 폴드의 출고가를 400만 원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은 화면이 총 세 부분인데 3면의 대화면과 두 개의 힌지로 구성돼서 지그재그 형태로 병풍처럼 접히고, 삼성 제품은 사용 가능한 세 개의 대화면에 그 연결성을 강화하는 기술이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화면에서 이용하던 OS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이 폴딩 상태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화면까지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이미 22년 두 번 접는 폴더블폰 특허랑 시연 제품을 공개한 바 있고, 그리고 하지만 지난해 화웨이가 두 번 접는 폴더블폰 메이트 X T라고 하죠. 이 상용화에 성공해가지고 세계 1등 자리를 뺏겼습니다. 이렇게 화웨이 메이트 X T는 중국 현지에서 사전 예약 판매만 500만 대래요. 메이트 X T는 화면을 모두 폈을 때 디스플레이 크기는 10.2인치, 그리고 태블릿 PC에 버금가는데 한 번 접는 폴더블 폰보다는 50% 가까이 화면이 크고, 제품의 출고가는 377에서 453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구성이 문제로 지적이 됐는데 화면 파손 사례가 잇따르다 보니 실사용 스마트폰으로 구매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고 수리비도 엄청나더라. 화면 교체 비용만 약 15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 삼성을 베끼던 중국이 이제는 삼성을 위협하고 있어요. 삼성은 세계 첫 폴더블 폰으로 시장을 선점해 왔는데 중국이 유사한 제품을 내놓고 빠르게 기술 추격에 나서다 보니 중국 삼성도 1등 자리를 현재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미장은 고전하는데 국장은 잘 버티고 있더라. 전세가 역전됐다. 그래서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미장은 현재 조정 국민이 뚜렷하고, 반면에 국장은 상대적으로 잘 버틴다. 이게 증시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올 들어서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13% 오르면서 주요국 증시를 웃도는 성과를 냈는데, 일단은 미국 S&P 500은 연초 이후 1.25% 오르는데 그쳤고, 나스닥은 1.47% 하락을 했고요. 일본 니케이는 연초 이후 4.38% 하락을 했고, 중국 상하이 지수도 0.78% 상승하는데 보합권에 머물렀다. 지난해만 해도 코스닥은 헬스닥이었어요. 헬스닥. 아주 치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국내 증시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 밸류 프로그램이 시행되는데 불확실성이 가중된 탓에 한때 전쟁 중이던 이스라엘 러시아보다도 저조한 수익률로 보여가지고 투자자 빈축을 샀고, 설상가상 지난해 12월 기업 사태로 완전 쑥대밭이 됐어요.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코스닥을 중심으로 바이오, 로봇, 게임 등 여러 업종에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코스닥 시장을 향한 개미의 비투 규모도 다시 늘었고, 올해 들어서만 1조 2천억 정도 가까이 증가해가지고 신용거래 융자 잔고액이 6개월 만에 최대 수준까지 올랐네요. 이 관심사는 개미 투자자 기대에 부응을 하면서 올해 내내 코스닥이 괜찮은 수익을 내주느냐 이건데, 전문가들은 숨고르기 구간을 지난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이 먼저 보니까 믿거나 말거나 시기의 근거부터 소개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홀수에는 크게 올랐다 그럽니다. 이른바 코스닥 홀짝 공식이더라. 홀짝 공식. 이 코스닥이 30% 이상 하락한 이듬해에는 주식시장이 좋아지는데, 짝수에는 하락, 홀수에는 상승 이렇게 이어집니다. 97년 이후 코스닥 지수가 연초 대비 연중 30% 이상 하락한 해는 총 6차례. 보니까 98년, 2000년, 2002년, 2008년, 그죠? 2008년. 그리고 2020년, 2022년. 뭐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모두 짝수였다. 흥미롭게도 이듬해 홀수에는 최대 241%에 달하는 상승장을 보이기도 하더라. 이 중에서도 연중지수 등락이 가장 가팔랐던 공포의 시기가 2000년인데, IT 버블 붕괴로 코스닥이 최대 마이너스 80% 연초 대비 하락률을 보였고, 하지만 이듬해인 2001년 연중 상승률이 최고 70%를 넘는 등 180도 돌아서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코스닥은 큰 충격을 받았고, 당시 하락률이 65%에 달했는데, 역시 이듬해인 2009년 최고 상승률은 70%를 넘었었다. 그래서 홀짝 공식을 입증을 한 겁니다. 2020년 코로나 위기하고 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에도 코스닥은 37%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홀수인 21년과 23년 코스닥은 각각 7%, 28% 반등해서 마감했고, 특히 23년 코스닥 시장은 2차전지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요국 증시 중 상승률 1등을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어요. 근데 지난해 코스닥은 1998년 이후로 역대 7번째로 큰 하락률을 기록합니다. 더 나올 악재가 없다. 그런 한숨이 여의도 곳곳 터져나왔는데, 이게 홀짝 공식에 따라서 희망회로 돌려보면 25년은 상승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죠. 공포에 살아는 증시 경험과도 맞물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등 이유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코스닥은 실적 변수보다 수급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요. 신용장구가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나올 악성 매물이 없어질 때 수급이 살아나서 상승세로 돌아서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해를 걸러가면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패턴을 만들었답니다. 특히 올해 상승세를 점쳐볼 만한 패턴이 또 하나 있다는데, 전년도 상반기랑 하반기 모두 하락한 경우 그 다음의 주가는 어땠을까? 적어도 상반기 코스닥은 100% 올랐고, 또한 이듬해 상하반기가 전부 오른다 해도 75%나 됩니다. 지난해 상하반기 모두 하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니까 올해 상반기는 상승장에 배팅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지난해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졌다는 인식과 함께 투자들이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올해는 호재성 뉴스에 주가가 요동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분석이 맞듣지 않다면 또 다른 정량 데이터를 통해서 중소형주 상승세를 점쳐볼 수 있죠. 우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싸다고 합니다. 25년 1월 기준 코스닥 시장의 평균 그 PR이 15배, PBR은 1.2배, 코스피 대형주 PER 20배, PBR 1.5배에 비해서 저평가됐다고 합니다. 이 같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한다면 원론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이럴 때일수록 뭐 AI 테마 이런 쪽도 많이 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네요. 하여튼 홀짝 공식이 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홀짝 공식. 올해는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아주 시원하게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이 아니라 좀 자꾸 혀가 꼬이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출근 준비 잘 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